뭐 진상 손님 이런 분들은 어떠세요? 아, 이런 거 말해도 되나? 가끔씩 이걸 좀 닦아달라고 어,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샘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샘플이 뭐냐면요, 진정이나 보습이나 그런 제품들인데 고객분들이 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시술을 받고 나오신 고객분들께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려요. 솔직히 별거는 아닌데 이게 왁싱을 하는 왁서들 입장에서도 고객분들의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고객분이 관리를 못 하셔가지고 피부에 트러블이 더 많이 생기고 모공에 데미지가 생기게 되면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걷잡을 수 없이 바뀌어요.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샘플에 좀 치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쌓이면 솔직히 가게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이게 고객분들과 앞으로 갈 길을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투자죠. 여기 자주 오시는 연령대나 성별이 어떻게 되세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실 때 성별은 여성분들이 좀 더 많으세요. 그렇다고 남성분들이 결코 적지는 않아요. 겨울철에는 남성분들이 조금 적기는 적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막 비율로 따졌을 때 여성분들이 막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비율로 따지면 여성분이 한 6, 남성분이 4 정도? 네, 그 정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왁싱하면 보통 뭐 브라질리언 왁싱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데 네. 주로 찾으시는 시술? 브라질리언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팔다리 같은 경우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많이들 찾아오시고 겨드랑이 그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통 홍보를 어떻게 하시죠? 홍보 같은 경우에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별스타그램이나 얼굴책 같은 곳에 홍보를 하는 편이고요. 전단지는 아직까지 돌리고 있진 않아요. 치우는 분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이게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전단지는 잘 안 돌리는 편이고. 아까 차에서 네네. 원래 공장 다니시다 했잖아요. 네네네.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처음에는 20대 남들 다 놀 때 저는 일만 했어요. 뭐가 됐든 닥치는 대로 일만 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아버지 병간호를 하다 보니까 돈이 궁하더라고요. 병원비도 치료비도 일반 직장인이 감당하기에는 녹록지 않았었고, 그래서 공장을 그만두고 그때 처음으로 시작한 건 금융 쪽 일이었어요. 차량을 매매하는 상사에 취직을 해서 제가 했던 게 일반 승용차가 아니고 관광버스 같은 좀 큰 차들을 팔거나 대출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또 캐피탈이라는 곳에 계신 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점점 잘 나갔죠.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금융 쪽 일을 놓게 된 건 사드 때문이었어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방문하시는 수요가 많이 줄었고 차량이 판매가 많이 되지도 않고, 또 때마침 그때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한 6개월 정도를 집에 누워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주식으로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지인으로 있다 보니까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더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 좀 더 다듬기 시작을 했고, 그게 좀 빠른 시일 안에 완성이 돼서 주식 강사까지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조금 휴식 기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카데미를 잠깐 내려놓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께서 폐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당장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버지가 없는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나,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폐암 판정을 받고 나서 몇 달 안 되는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재화를 잃습니다. 주식으로. 그러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병원비였었고, 앞으로 저의 인생에도 돈이라는 매개체는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사업 전선에 뛰어들게 된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것저것 그냥 문어발식으로 다 펼쳤죠.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실패를 맛본 케이스도 있었는데, 지금 제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아요.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욕심만 부려본 격인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이렇게 왁싱샵이라는 걸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보이더라고요. 면접을 보면 이제 뽑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뭐든지 고객 응대예요. 근데 그거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예는 복장 상태라든지 나쁜 예로 들자면 모자를 쓰고 오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에는 첫 대면에서는 그렇게 이분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보통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 대충 윤곽이 잡히거든요. 이분께서 고객분들을 응대할 때 무엇이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가, 근데 그 소지를 내가 케어를 해줄 수가 있을까, 그 외에는 어차피 서로가 지내면서 쌓아야 되는 부분이지, 진짜 어려운 부분들은 저와 안 맞는 분이 일을 하시게 됐을 때 그만두라는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사람 정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고객 응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세밀한 부분까지는 알려드리지 않아요. 제가 보여주거든요. 1번은 이런 거고요. 2번은 이런 건데요.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편하고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드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2번이요 하면 2번으로 앞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본인들이 선택했던 거고 본인들이 본 걸 가지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이질감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드리다 보면 적응 기간이 되게 짧아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수달이 다 되시더라고요.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이름도 말해야 되나요? 뭐 이름 말 안 하셔도 돼요. 나이도 말해야 되나요? 뭐 나이도 대충 말하셔도 돼요. 20대 후반이고요. 일한 지는 6개월. 다른 데서 일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혹시 옮기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면접을 봤는데 원장님이 너무 좋은 느낌? 지금까지 다녔던 직장들이랑 다 비교했을 때 가장 복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대표님이 이제 간식 되게 막 어려운 거 시켰다고 홍시롱 되시던데. 저는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굶으면 안 돼요. 처음 시작했을 때 네. 민망하거나 이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생각보다 브라질형 같은 경우에는 소중한 부위잖아요. 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끄럽지 않냐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일적으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요? 네, 멘탈이 좀 강해가지고. 진상손님 이런 분들은 없었어요?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네. 부위에 슈가를 묻혔다가 떼면서 순간적으로 피가 훅 몰리면서 그러다가 금방 죽거나 포획이 나오는데 그거를 닦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휴지를 달라고 해서 스스로 닦으시거나 하는데 가끔씩 이걸 좀 닦아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5번 오신다고. 제가 필요할 때 호출해요? 네. 내년에 봐. 네, 내년에 봬요. 지금 퇴근하시는 거죠? 쑥스럽지만 벌써 퇴근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6분인데 제가 매장에 오래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일찍 들어가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나오겠지만 자 갖춰놓고 사는 것 같아요. 옷 정리를 항상 집에 와서 안 하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정리를 잘 못했었는데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장가 얘기까지 하시면서 하니까 아니 여기에서 장가 얘기가 왜 나오냐, 내 치울게. 그러고 나서부터 좀 잘 치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른 계기는 없었습니다. 네. 이거 엄청 많네요. 네. 자동차랑 이런 의류들을 좋아해가지고 오.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런 거 보면서 열심히 살게 되는 원동력이죠. 월 수익 관련 해가지고 네. 세 분 이제 실장님 데리고 하시잖아요. 네네. 순수익이나 매출이 어떻게 나오세요? 월로 따지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연간으로 따지면 한 1억 5천 정도는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한 달에 1,200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솔직히 이 왁싱샵이라는 개념 자체가 혼자서는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 제 명의로 차리고 싶은데 이미용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1미용에 1사업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교류가 필요할 것 같고 실장님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왁싱샵을 한번 늘려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방에서 네네. 이거 네. 지금은 잘 안 쓰긴 하는데 주식을 하고 강사를 할 때는 돈을 셀 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영광의 상처입니다. 네. 콜라가 네. 이게 콜라를 좀 자주 먹어요. 먹기는 여기 냉장고가 있는데 그냥 어머니가 모르시게끔 만들어 놓은 냉장고라 여기는 이제 음식만 가득하고요. 어머니가 보셨을 때는 우리 아들은 음료수를 먹지 않는구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어떠셨나요? 일단은 좀 많이 색달랐고요. 재미있었다면 재밌었는데 카메라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도 참 궁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안정권에 들어오게끔 매장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추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거침없이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만약에 제가 먹잇감을 찾는다 그러면 올해가 가장 찾기 좋은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창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고 이런 비유가 맞진 않지만 본인이 갔다 온 것이 가장 힘들어요. 본인이 노력하고 있는 게 가장 잘하는 거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더 우월하고 잘해서가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게 부족해서는 아니에요. 본인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밀고 나가시는 부분을 끝까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시면 더 위험해집니다.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가세요.